예, 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회장님 말씀 무슨 사람 누가 있나 나와보라 그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뭐 할 이야기 생각나는데, 오늘 뭐 공산주의에 대해 가지고 잠깐 짚어보고 좀 지나가겠습니다. 예, 아버지,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은 한번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공산주의는 그 근본 사상을 보면은 그 기독교에서 출발합니다. 그죠?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공산주의 이론은 정반합작용이라고 해서 반짝은 뭐야? 응? 왼쪽 붙여서 안 나오고 좀 반대. 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정에서 그러니까 나누어져 가지고 합의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나누어져 가지고 합의되는데 어떻게 합의되느냐 하면은 좌우로 갈라진 것들이 한 팀을 이렇게 없앱니다. 없애가지고 하나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마치 보면은 아담이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하나만 남죠. 이것이 공산주의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이런 이론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그 당시에 마르크스가 살던 시대에는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였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전기기관 경제적으로는 전기기관이라는 것이 이제 발명되어 가지고 대량 생산이 막 시작될 때였습니다. 기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막 대량 생산이 막 이제 가능할 때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또 그전에는 또 뭡니까? 이런 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가내수공업. 가내수공업이 아니고 공장제가 이제 시작된 공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공장 안에서 일을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공장에 와가지고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아가는 그런 시대였죠. 뭐 지금 시대하고 초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해도 돈 버는 것은 빤해. 예. 이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데 일해가지고 돈을 번 것은 누가 갖고 가느냐면은 자본가가 갖고 갑니다. 자본가. 이 공장을 짓고 또 오다를 따오고 또 공장에 또 이렇게 설비가 있지 않습니까? 설비를 하고 이것을 만들어낸 공장을 갖고 있는 자본가가 대부분의 이익금을 가져가고 월급제들은 조금씩밖에 먹고 살 만큼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장에 일하는 사람은 항상 가난합니다. 가난한 시대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사람들은 자본가들은 굉장한
자본을 가지고 있고 돈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없는 사람은 전부 또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전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입장이 있다 보니까 또 그 막스 레닌, 이 마르크스도 보면은 마르크스가 그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한 사람인 유대인인데 이 엄마가 유대인이었던가 그럴 겁니다 아마. 유대인이었는데 못 살았어요.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이제 열심히 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자본가들이 누구냐 하면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본가들이. 예? 이 자본가들이 대부분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본가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는 기독교를 믿는 자본가들이 오히려 노동자들의 일한 것을 착취해 가고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건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이 일한 것을 대부분 다 갖고 가고 쥐꼬리만한 월급을 우리한테 줘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기업이 횡포락해가지고 이제 대기업 이것도 보면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도 뭐 그런 상황이 됩니다만은 아무튼 밑에 사람은 헐벗고 굶주리게 되고 위에 사람은 더더욱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이런 그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제 마르크스가 태어나가지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하면 타개할까라고 이제 뭐 머리가 좋았겠죠. 그런 사상을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자본가들이 다 착취해가더라는 겁니다. 돈을 전부 다 싹싹 끌어가 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가들을 노동자들을 선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명분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명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히 여러분들이 권리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명분. 이런 명분을 찾아 세우기 위해 가지고 이론적으로 정립한 것이 이제 정분합정 반합작용이라는 겁니다. 정반합작용. 원래 역사는 정에서 뭐 이것이 이제 왕조라고 합시다. 그죠? 왕조라고 합시다. 정에서 이 왕조가 부패하거나 하면은 갈라진다. 1팀과 2팀이 갈라진다. 돈 많은 기득권 세력과 돈 없는 백성들하고 갈라진다. 그래가지고 둘이 싸우는 거야. 싸워가지고 백성이 기독교 세력을 물리치고 다시 새로운 왕조를 찾아 세우는 거야. 이것이 역사의 법칙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법칙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은 여러분 전부 백성이지 않냐, 그죠? 예. 여기 있는 전부 다 자본가는 기득권층이라는 얘기입니다. 기득권. 이미 권력을 갖고 자본을 갖고 부자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왕도 마찬가지고 왕도 전부 그 팀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은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피지배층이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죠. 혁명이 뭡니까? 뒤집는 거죠. 개혁은 개선하는 거고, 개선해가지고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거고, 혁명은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을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어떻게? 자본가들을 타도하고 피지배층에 있는 사람들이 일심단결해가지고 자본가들을 타도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갖고 오고 또 이들이 새로운 백성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까지 그 역사의 법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정당 예산 그죠? 네. 이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정당성이 부여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노동자들이여 일어나라, 단결하라. 그래서 자본가들을 타도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라는 것이 마르크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뭘 했냐면은 그들이 가진 것을 다 우리가 갖고 와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다 있잖아요. 뺏어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열심히 같이 일해가지고 필요한 만큼만 갖고 가자. 풍족하게. 이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것을 다 갖고 오면은 풍족하게 살 수 있겠다는 거죠. 좋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이상세계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공산주의 사상의 줄거리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습니다. 안에 들어가면은. 책이 또 이만큼 두껍습니다. 이 마르크스는 이제 역사학자였고, 엥겔스라는 게 있어요. 엥겔스. 이 사람하고 이제 붙어가지고 이제, 공산주의라는 것이 완성이 됩니다.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것이 완성이 됩니다. 정반합작용은 이미 어떻게 보면 과거의 역사 시대에는 그렇게 이제 민중들이 봉기한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민중 봉기를 일으킨 그 원인이 되는 어떤 봉기를 일으킨 주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주된 사람이 진짜 이 민중에서 이 노동자 중에서 또는 어떤 민중 중에서 한 명이냐 하면은 대부분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사람 역시 지주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권력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찾아 들어가 보면은. 단순히 민중이 봉기를 해가지고 일으킨 사람은 좀 드물죠, 사실. 명나라의 주원장이 보면은 중위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신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양반은 큰 세력이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모르죠 또. 그쪽 역사책은 제가 안 읽어봐서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백성들이 피지배층에서 주동자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혁명을 일으킨 것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뭔가 좀 안 맞았다는 거죠. 그리고 공동으로 생산해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필요한 만큼만 갖고 가자. 억수로 좋은 이념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억수로 좋은 이념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이루어진 국가라든지 그죠? 단체 그다음 뭡니까? 또 회사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사실. 내가 필요한 만큼 갖다 쓸 수 있느냐? 안 된다. 회사에서 정해준 것만 갖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북한이 공산주의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 주민이 제가 필요한 만큼 갖다 쓸 수 있나요? 안 하죠. 항상 공산당에서
지급하는 배급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생산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열심히 생산을 했습니다. 억수로 좋지 않습니까? 이놈이 열심히 일하자 그래가지고 니꺼 없다 하니까 아마 처음에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반드시 꾀를 부리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처죽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자의적인 것이 아니고 강제성을 띠게 됩니다. 분배는 공평하게 하자. 굉장히 좋잖아요. 공평한 것이 내가 필요한 만큼 갖고 가자. 원래 이렇게 했죠. 근데 공평하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똑같이 갖고 가자라 되잖아요. 똑같이 갖고 가자. 똑같이 갖고 가는데 누가 더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권사님. 권사님은 똑같이 갖고 가는데 일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모르겠어요. 눈치 봐가지고 뭐 시간이 돼야지. 열심히 해도 뭐 그만치. 집이 해도 그만치. 예. 내가 들어도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아. 왜냐하면 저녁에 매일 쌀 한 대박 갖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은 슬슬 있다가 뭐 대충 하긴 하겠지, 그죠? 하다가 저녁 때만 쌀 한 대박 주는 거 갖고 가는 거지. 그런데 왜 열심히 안 하느냐? 내일 또 쌀 한 대박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레도 쌀 한 대박이라는 사실. 내가 더 열심히 해도 맹 쌀 한 대박이라는 사실입니다.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맹 쌀 한 대박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공평한 것이 사람들의 의욕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럼 우리 선일국은 이런 공평함이 아니겠지, 그죠? 당연히 자기가 한 만큼 가지고 가게 됩니다. 일 많이 한 사람은 더 많이 갖고 가게 될 거고, 그게 뭡니까? 능력사회입니다, 그죠? 능력사회가 될 겁니다. 공산주의는 대부분 공산당에서 당의 정책으로 정해가지고 이게 국민들한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자본주의 사회는 시장 경제가 됩니다. 시장 경제는 자유 경쟁이죠, 그죠? 자유 경쟁이 되고, 이거 뭡니까? 이걸 뭐라 하더라? 생산과 분배, 생산과 뭐야? 응? 생산과 분배가? 많이 생산하면은 가격이 떨어지고, 저기 생산되면은 가격이 올라가고. 이거 무슨 법칙이더라? 생산과 공급의 법칙. 그런 게 있어요. 뭐, 이런 논리입니다. 많이 생산되면은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시장 경제에서는. 또 적게 생산되면은 희귀성이 때문에 가격이 올라갑니다. 시장 경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을 하더라도 월급을 많이 받는 회사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냐면 희귀성이 있는 물건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또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을 적게 받는 회사가 있어요. 일반적인 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자본가가 다 갖고 가지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은 맹똑같이 갖고 갑니다. 이런 재밌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갖고 가는 이 금액을 누가 정하느냐 하면은 일하는 사람과 자본가가 보통 이제 합의해가지고 하잖아요. 합의. 또는 시장에서 이만큼 주두라라는 그런 그 시장 경제 원칙에 입각한 합의죠. 합의가 됩니다. 택도 없는 합의가 아니고 일정 수준은 이제 주위의 형편도 봐가며 또 회사 사정도 봐가며 이래가지고 이제 그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것도 뭐 그전에는 이제 그렇게 정해지게 됩니다. 원래 최저임금은 기업하고 노동자하고 이제 줄다리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는 이제 그 큰 대기업 가면 노동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으면은 이번 작년에 장사 잘했잖아. 자본가들한테 경영진이죠, 그죠? 경영진한테 작년에 장사 잘했잖아. 그러니까 올해는 5,000원에서 10% 올려. 5,500원. 500원 해. 그러면은 자본가에서는 그만큼 올릴 뻔했네. 그럼 남는 게 어딨노? 하면서 깎습니다. 200원까지 해줄게. 200원. 그러면은 대충 보면 5,350원쯤 이렇게 또는 이제 막 합의를 이렇게 일어나게 돼.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파업. 알았다. 400원 됐지. 이런 식으로 밀고 당기기 해가지고 그 형평에 맞게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대기업에서 이렇게 정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주변에 있는 조그마한 기업도 대체로 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세라는 거죠. 대세. 한꺼번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영향도 조금씩 올라갑니다. 여기에 근접해가지고 한꺼번에 쭉 올라가는 것이 원래죠. 뒷점한 기업은 또 다른 상황이라는 겁니다. 상황이 달라요. 큰 기업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기업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조금씩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원래는 그렇게 맞춰가지고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당 쓰시는 분, 일당제익 하면 제익 하면 낮춰 부르는 말입니다. 라고 생각되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일당제라고 합니다. 일당 하시는 노동자분들 일당이 대체로 보면은 이제 12만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12만원. 그런데 일자리는 많고 일하는 사람이 적으면은 15만원이 될 겁니다. 근데 일하는 사람은 막 억수로 많은데 일자리는 얼마 없다. 그러면은 한 8만원 다시 내려갈 겁니다. 이렇게 정해지는 것이 시장 경제의 원칙이다라는 거죠. 원칙이라는 겁니다. 근데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한 달에 8만원으로 정해. 조금만 줘. 라고 이렇게 정합니다. 누가? 국가에서. 당에서 정합니다. 그래가지고 주도록 만듭니다. 안 주면은 큰일 나죠. 안 주면은 당의 지시를 위반했다고 여러가지 구속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본주의 경제의 최고 이점은 자유롭다는 데 있습니다. 자유롭다는 데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최고의 이점은 모든
그 국민이 주권을, 자기의 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최저임금 7,250원입니까? 7,500원입니까? 뭐 그렇다 치고요, 그죠? 제가 최저임금 받는 사람이 아니라서 뭐 잘 기억 못합니다만은 내년에는 8,250원인가 올린다고 그럽니다. 그것 어디서? 국가에서. 처음에는 얼마였습니까? 5,600원인가 했습니다. 갑자기 올랐죠? 이렇게 줘라라고 합니다. 줘라. 이미 우리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사상주의 이념으로 공산주의 체제죠?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지금 우리 지금 생활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산주의 체제에서 이루어질 일들. 올려주면은 좋지요. 예, 내 월급 올려주는데 나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월급 올려주기 위해서 생산 원가가 올라가고 그 생산 원가는 물가가 올라가게 만듭니다. 결국은 나는 비싼 물건을 쓰면서 내 월급이 조금 더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최저임금이니까 어떻습니까?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한테만 혜택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물가가 상승합니다. 최저임금을 8,200원 올리면은 이 월급 상승률보다 제가 알기로는 물가 상승률이 더 빠를 것 같아요. 물가 상승률. 체감 물가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대체로 어디 종사합니까?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일하는 것. 대체로 보면은 우리 생활하고 밀접한 어떤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시골에 가면은 농장이 있습니다. 농장도 거기 보면은 이제 일당 쓰는 사람 말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농장 안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받습니다. 그럼 농장에서는 고추 이만한 거 먹습니다만은 고추를 하나 생산한다고 보면은 그 사람들이 물가는 어떻습니까? 고추에 바로 반영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올라간 월급만큼 고추값에 분명히 반영이 되게 될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농장주가 조금 손해를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볼 수도 있겠지만은 사회 분위기가 그렇습니까? 예. 누군가는 올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만큼 안 남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안 남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올립니다. 당장에 우리가 식당 가면은 식당 아줌마들 최저임금이 올랐죠. 예. 대반의 식당에 음식값이 올랐습니다. 그 영향은 크게 이제 많지 않을 겁니다. 식당 자체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생활권의 물가가 오른다고 생각하고요. 이거 더 받았다 해가지고 쓸 때가 지출이 많아지게 됩니다. 안 오르는 것은 뭐가 있겠습니까? 안 오르는 것. 국가가 운영하는 것은 좀 안 오를 수 있겠죠, 그죠? 너는 올리지 마 하면서. 이런 월급 하나만 봐도 공산주의 국가로 가고 있다는 사실. 그전에는 월급을 올릴 때 보면은 노사분규가 일어나가지고 국가에서 중재를 합니다. 국가에서. 중재를 하는데, 둘이 합의를 봐라 하면서 이렇게 국가에서 와가지고, 그 협상 테이블이라 그러죠. 둘이 불러냅니다. 그전에는 뭐합니까? 계속 대범하가 되죠.
데모가 앉았는데 국가에서 나와가지고 높은 분이 나와가지고 그러지 말고 좀 나와보세요 라고 하면 그제서야 마지 못해가지고 대표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협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중간에서 얼마쯤 올리라 하고 집행을 얼마쯤 깎아라 하고 이렇게 중재 역할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최저임금이 이제 결정되면은 자 이번에 결정되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최저임금뿐만이 아니고 대기업의 월급 상승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옛날에 보면 그런 식으로 이제 국가에서 나가가지고 대기업이 파업을 하지 않습니까? 파업을 하면 국가에서 그렇게 중재를 했습니다. 그 요즘은 그런 중재 안 하죠.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중재하면 시끄럽거든요.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국가에 매달립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농민들도 국가에 매달립니다. 대기업의 노동자들도 국가에 매달립니다. 해달라고. 해달라고. 농산물이 많이 생성되면 폭락을 합니다. 가격이. 국가에서 사주면 이런 일이 없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공산품이 무역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고추 같은 건 이제 중국에서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고추값이 폭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왜 그걸 규제를 못하냐고 국가를 탓을 합니다. 전부 국가 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가 힘을 자꾸 키워주는 결과가 됩니다. 국가의 힘을 자꾸 키워주는 결과가 됩니다. 나는 국가가 하는 대로 하겠어요 라고 하게 됩니다. 나에게 어떤 우리 모친도 노령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좋죠? 20만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노령금 받을 때 안 됐죠, 아직까지? 젊네요. 노령연금 받으세요? 예. 얼마쯤 받습니까? 16만 5천. 예. 큰 돈은 아니죠. 6만. 그야말로 아마 용돈 수준이 될 겁니다. 20만 원 주고 16만 5천. 그 돈은 젊은 사람들이 노동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데서 16만 5천 원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줬다고 여러분은 생각합니까? 국가가 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돈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자식에게서 미리 받아놓은 돈을 여러분한테 준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생색은 누가 냅니까? 국가가 내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자기 주머니에 돈을 주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줍니다. 그 돈은 여러분 자식 주머니 아니면은 또 여러분 주머니에서 나간 돈을 세금에서. 점차 우리나라는 공산주의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름 강의를 모르니까 거의 모르고 있는 거지 뭐. 알아요. 아니 뭐 이것은 그냥 하는 사람들은 몰라요. 대부분 모르는데 알만한 사람은 다 알죠. 예, 그런데 이런 것을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올리는 것이 공산주의로 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한다면은 누가 그 말을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기 때문에 지금 계속 가는 겁니다. 이렇게 올리면은
자체가 공산주의 체제, 시스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쪽으로 갖고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경제가 무너지는, 자기들끼리는 자본주의 것을 뺏어가지고 준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절대로 구조가, 지금 우리나라 구조가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 호주머니에서 걷은 것을 준다는 겁니다. 한 가지 재미는, 뭐 공산주의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재미는 현상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이면서 일본 체제에, 일본 나라에 붙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다스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경찰 쪽에 많이 있습니다. 순사락 해가지고 이제 옛날 순사 일본 말이었습니다. 또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또 그 군대, 일본 군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일본 사람들한테 빌붙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괴롭히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죽일 줄 알았어요. 다 묶어가지고 형무소 갈 줄 알았습니다. 하나도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도. 그 사람들 다 그대로 경찰 하던 사람 다 경찰에 했습니다. 군대에 있던 사람들 다 군대에 있었습니다. 정치하던 사람들 계속 그냥 정치하고 있었어요. 면 단위에, 군 단위에 이제 뭐 행정, 소사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맹 다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그 사람들을 싹 다 쫓아내야 되죠. 쫓아내고 새롭게 체제를 뭐 시험을 치든지 뭐 뽑아가지고 새로 운영 시스템이 운영돼야 되는데 급하다고 그 사람들을 다시 기용해가지고 썼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북한은 좀 다릅니다만 북한은 다 몰수해버리죠. 그죠? 김일성 한 사람만이 다 가져갔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보면은 그런 현상들이 매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 자본가들 거 다 뺏어가지고 노동자들이 대표를 뽑아가지고 거기서 운영하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죠. 그 사람들이 그 주장들을 하면은. 그렇지 않고 맹 자본가들이 위에서 움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꿈쳐놓은 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돈이 참 약하죠, 그죠? 예, 안 받는다 하면서 보십시오. 4천만 원 받아가지고 그거 죽잖아요. 이것이 뭐 하루아침에 쫄딱 망한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체제로 슬금슬금 가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